오늘은 2단원 첫 번째 기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볼 차례인데요. 이제 페이지는 118페이지에 있는 내용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기압과 날씨 변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제 날씨라는 거 요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날씨라는 거, 네, 뭐 가끔씩 이야기하다 보면은 날씨는 뭐 이게 별건 없어요. 그냥 해가 뜨거나 비가 오거나 또는 구름이 끄거나 눈이 오거나 뭐 진눈깨비거나 뭐 등등등등등 더더더더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중에 대부분이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요. 뭐 얘기하시는지 아시려나? 구름이 있거나 아니면은 구름이 없거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날씨 변화라는 것은 사실 과학자들이 예측을 하거나 기상캐스터 분들이 이제 예측을 할 때는 구름을 신경 쓴다고요. 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기압이라는 거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아실걸요? 기압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고기압, 저기압. 네, 고기압과 저기압 이렇게 두 개 구분을 지을 때 고기압이라는 것은 여기 밑에 보이는 것처럼 주위보다 상대적으로 기압이 높은 거예요. 여기에서 주 표현이 기압이 높은 게 주가 아니라 상대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상대적이라는 게 뭐냐면 천보다 높으면 고기압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고기압이라는 것은 주 위에 비해서 높은 걸 고기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어디에서 볼 수가 있냐면 여기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1008이라는 숫자가 높기 때문에 고기압이 아니라 주 위에 비해서 주위가 1016이 있네. 그리고 선 두 개가 있는데 이제 1008이 있네. 그럼 가운데서는 보통 4 정도씩마다 선을 그립니다. 1012가 되는 거고요. 주위에 비해서 기압이 낮아지는 패턴이네. 그래서 저기압이 된 거예요. 그래서 L이라고 써져 있는 거고 여기에 있는 H라는 것은 경향을 따져보면은 위쪽에 1024가 있고요. 1028이 있고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안으로 들어올수록 네. 그 다음 선 여기 써 있진 않지만 1032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기도라는 것은 같은 기압에 있는 선들을 이어주는 선이거든요. 그래서 기압이 어떻게 변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쪽에 보이는 거 기압이 높은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적이라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기압이라는 것은 공기가 네, 지훈이 봤어요. 기압이라는 것은 네, 공기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기압, 공기가 있는 정도 많다라는 거지. 많다. 고기압은 공기가 주변에 비해서 많이 있다. 근데 왜 애초에 많이 있냐라고 하면은 고기압은 애초에 무엇 때문에 생기느냐? 공기의 냉각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표현 하나하나 다 잘 기억을 해주세요. 공기가 냉각이 되면 부피가 수축이 되고요. 부피가 수축이 되다 보니까 공기가 많이 몰려 있게 되죠. 그래서 고기압이 시작이 돼요. 근데 이제 고기압, 압력이 세다 보니까 주 위에 있는 그 공기들보다 이제 압력이 세서 바깥으로 자꾸 나가고 싶어 해요. 너희들도 그럴 거예요. 어느 공간에 많이 있다 보면은 없는 쪽으로 자꾸 가고 싶지. 그래서 이 아이는 주변으로 발산을 해요. 근데 여기에 있는 모양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저기압의 모양도 잠깐 살펴보셔도 좋아요. 네, 오른쪽 구석에 한번 태극을 한번 그려볼까? 우리 라율이를 한번 시험해 볼까? 네. 선생님이 네. 태극을 그려볼게요. 자, 1번, 2번.
1번이요. 어느 게 맞는 태극일까요? 1번. 안 들리는데? 1번이요. 오, 1번 태극 맞습니다. 네, 1번 태극 맞고요. 네, 요거 2번은 방금 바로 지우진 않을게요. 자,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북반구에 있어요. 북반구. 그러니까 북반구 기준이니까 우리 1번 태극을 기준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했을 때 사람이 여기에 있다라고 한다면 북반구에 있는 사람들은 고기압이요. 고기압일 때 바람이 불어나가요. 그리고 저기압일 때는요. 바람이 불어 들어와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고기압일 때는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기압일 때는 네,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온다 라고 하는 것을 뭐 기억하는데 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태극 마크를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에는 남방구 얘기들도 종종 나와요. 남방구. 남방구. 남방구일 때 사람이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고기압이다라고 하면은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가고요. 네. 저기압일 때는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갑니다. 네. 이건 요렇게 요렇게 왼쪽 오른쪽이 복사한 것처럼 보이죠? 마치 거울에 비춘 것처럼 비춘 것처럼. 자, 우리는 이 단어를 하면서 남반구하고 북반구의 위치를 잘 기억해 두는 게 좋아요. 보통 이렇게 거울에 비춘 것처럼 남반구와 북반구는 서로 반대가 되는,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동쪽 서쪽 이런 것들이 서로 반대가 되는 모양새를 그리고 있어요. 네, 어쨌든 우리 여러분들은 북반구에 살고 있으니까 북반구의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나가는구나.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서 여기에 있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는 거,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건 왜 그러냐면요. 전향력이라고 하는 것 때문이에요. 전향력.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리원을 하셨으면 조금 더 이 표현에 익숙해질 건데 전향력이라고 하는요. 밑에 적어주세요. 지구의 자전 때문에 운동 방향이 변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만약에 오른쪽에 고기압이 있다라고 하면은 고기압이야? 그럼 바람 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하시면 되는데 이게 오른쪽 방향으로 휘었어요. 전향력은 네, 조금 더 굵게 그려볼까? 어이구, 배그면 너무 굵어. 전향력은요. 북반구 기준은 오른쪽 방향, 남반구 기준은 네,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 하시면은 북반구다, 남반구다 라고 하면 반대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왼쪽 방향. 지구 자전 때문에 운동 방향이 변하는 거예요. 북반구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고요. 남반구는 왼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향력 F라고 하는 힘은요. 단위 질량에 따라서 이제 힘의 영향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 M, V, 오메가 사인 위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다 기억은 안 해도 되는데 무엇은 기억하는 게 좋냐? 이걸 다 기억은 안 하더라도 네, 전향력 F는요. 뭐에 비례하다? 네,
운동 속력에 비례하다. 속력. 그리고 쌓인 위도에 비례하다. 이게 쌓인 위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전향력은 미리 이야기하지만 전향력 쌓인 위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사인 0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우리 나율이 사인 0 배웠나? 삼각함수? 아직 안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어요? 네, 네. 이제 배워요. 윤재 사인 0 몇이에요? 0이요. 그렇지. 그냥 이거 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적도는 전향력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 많이 아실걸? 이 전향력 때문에 세면대에 물 이제 빠지는 거 보면은 뚜껑 열면은 물 빠질 때 회오리 치면서 들어가잖아요. 그 회오리가 치는 것이 바로 전향력이 있어서 처음에는 물이 그냥 밑으로 쑥 빠지지만 움직이기 시작을 하니까 여기에 속력이 생기게 되는 거고 속력이 점점 빨라지다 보면은 전향력 F라는 것이 더 커져서 이제 휘게 되는 운동이 발생되는 거고요. 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면대에 물 빠질 때 보면은 이렇게 돌돌돌돌돌 이제 회오리 치면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근데 그러한 것은 사인 0은 0. 그러니까 적도에서는 없어요. 적도에서는 이 흔들리는 전향력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세면대에서 물을 아무리 뺀다고 하더라도 회오리 치면서 들어가지 않아. 그냥 물이 쓱 밑으로 빠져요. 그래서 저런 거 북반구에서는 네, 저렇게 회전을 한다라는 거. 그 전향력 때문에 이런 모습이 생기는 겁니다.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 네, 저런 내용들이 이제 그 전향력에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고기압에서의 날씨, 저기압에서의 날씨 조금 더 이제 간단한 걸로 지켜볼게요. 고기압에서는 바람이 불어나가기 때문에 요거 하나 설명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 자, 불어나가니까 그곳에는 그 지표상에서는 공기가 없어져요. 공기가 없기 때문에 밑으로 공기가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하강 기류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하강 기류를 하게 되면은 네, 압력이 밑에 그 지층에서 가장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열 압축을 이야기하는 그림이 자, 이쪽에다 그려볼게요. 압력은 기압은요. 높이에 따라서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갈수록 커져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오면 하강기류가 발생하면은 당연히 압축될 수밖에 없죠. 왜? 바깥에 기압이 세니까 압축이 돼버려요. 이때 주변에서 열 에너지는 주어지지 않은 상태, 그걸 단열이라고 해요. 열이 차단되었다. 단열된 상태에서 압축이 되었기 때문에 기온이 상승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상승하게 되니까 상대 습도라는 것, 습한 정도라는 것이 이제 낮아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얘기하는 고기압에서는 구름이 소멸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당연히 날씨가 맑지. 근데 반대로 저기압에서는 상대적으로 기압이 낮다 보니까 네, 주변으로 수렴이 돼요. 그러니까 모인다고. 주변에서 공기들이 모이니까 밑에 상승 기류가 발달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압력이 작아지네? 근데 팽창해야 돼. 팽창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열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지. 열 에너지 소모. 그것이 바로 기온 하강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구름이 형성됩니다. 구름 형성 별표. 네. 저기압에서는 구름이 형성이 돼요. 자, 우리 날씨 변화에서 딱 두 가지라고 했어요. 맑거나 구름이 있거나. 그러니까 고기압은 맑은 날씨, 저기압은 흐린 날씨.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압에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건 주로 어느 고기압이 영향을 미치지?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저기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어떻게 구름이 생기지라고 하는 것을 초점으로 많이 살펴본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밑에 있는 거 요거 요렇게 기억해 주셔도 좋고 태극마크로 기억해 주셔도 좋고 뭐든 마음대로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그리고 이번에 고3 문제에서도 나왔었던 위성 영상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시면 사실 먼저 얘기 드리면은 위성 영상은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오른쪽 아래에 빈 공간에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볼게요. 굉장히 많이 확대를 하죠. 그림 그릴 때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날씨라고 이야기하는 거, 날씨라고 얘기하는 거 진짜 궁금한 거는 내일 비가 오냐 안 오냐예요. 내일 날씨가 몇 도야? 내일 날씨가 오늘 25도였는데 내일 26도래 엄청 더워지나 봐. 그런 거 궁금하지 않아. 우리는 내일 날씨가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냥 그것만 궁금해해요. 구름이 끼는지 안 끼는지 내일 산에 가야 되는데 비 온대? 비 안 와. 그런 것만 궁금하지. 산에 가는데 온도가 몇 도야? 오늘 내일 27도야. 그럼 덥겠는데? 뭐 이런 걸로 별로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날씨는 우리가 구름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야. 구름. 자, 구름을 살펴보려고 할 때 지상에서 관찰할 수도 있지만 이제 위성 띄워가지고 관찰한다고요. 위성을 띄웠어요. 위성을 띄웠어요. 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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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도 있고 낮은 구름도 있습니다. 높은 구름은요, 저군형이라고 하는 구름이고요. 낮은 구름은 충운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구름이에요. 이거 어떻게 기억하면 좋으냐? 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저운형 구름. 그리고 낮은 구름은 충운형. 네, 뭐 이거 밑에다 쓰냐? 충운형 구름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막 개드립이지. 뭐 이런 건 빨리 지워야겠어. 자, 그리고 인공위성이 이제 살펴보는데 인공위성이 이제 두 가지 모습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어떤 걸로 보는 거냐라고 하면은 이제 가시광선으로 보는 방법이 있고요. 적외선으로 보는 방법이 있어요. 적외선. 잘 들어주셔야 돼요. 가시광선이라는 것은 지구, 여기가 지표면이라고 얘기할 때 가시광선은 누가 내고 있는 거냐라고 하면 태양이 내고 있어요. 태양. 그러면 이 인공위성이 구름을 볼 수 있는 것은 반사해서 보이는 거거든요. 반사. 그리고 충운형도 반사를 하겠죠. 그런데 두 개 중에서 두꺼운 구름이 있고요. 얇은 구름이 있어요. 그럼 누가 더 반사를 많이 할까라고 이야기하면은 네, 결론은 저군형이 많이 반사합니다. 그래서 저군형 많이 반사, 충운형은 조금 반사. 자, 조금 반사를 하기 때문에 네, 많이 반사하는 아이는 그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네, 밝게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보임. 그리고 가시광선 영역에서 충운형 구름은 어둡게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가시광선 영역에서 관측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적외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누구랑 관계가 있냐? 가시광선은 태양이랑 관계가 있어요. 적외 영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네, 구름 자체의 온도랑 관계가 있습니다. 네, 다시 적운형 그려볼게요. 그리고 충운형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 저군형 구름과 측운형 구름 같은 경우에는 구름의 윗부분 온도가 좀 차이가 나요. 여기 윗부분, 뭐, 여기 윗부분, 뭐 얘는 거의 전체겠지만, 윗부분의 온도가 낮아요. 여기 측운형은 온도가 높아요. 이건 왜 얘기하는 거냐면, 대륙권, 그러니까 구름이 생길 수 있는 지역에서는 구름이 생기는 지역에서 대륙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래 부분의 온도가 높고 윗부분에는 온도가 낮거든요. 그래서 저군형 구름 윗부분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요. 근데 이 적외선이라고 하는 아이는 물체의 온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군인 영화나 이제 뭐 특수작전 요원, 특수요원 뭐 영화들 이제 보면은 밤에 이제 야간 작전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밤에 무슨 야투경 그러니까 딱 그거 쓰면은 보이는 그 안경 같은 게 있죠. 그 안경을 보면은 밤에도 햇빛이 없어도 그 물질들이 보여요. 그건 무슨 원리냐면은 어떠한 물체라도 뭐 심지어 사람이나 뭐 다른 물체라고 하더라도 온도가 있는 물체들은 적외선을 방출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람 눈에는 왜 안 보이나? 라고 하면은 우리 사람 눈이 볼 수 있는 파장대가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 사람은 적외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없어요. 뭐 천체 제일 첫 파트에서 이야기를 했겠지만 적외선은 빨간색 바깥에 있는 파장으로 파장이 길어서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물체들은 온도가 낮을 때 저런 적외선을 내보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온도가 낮은 아이들은 적외선을 내보내요. 지구도 빛나고 있습니다. 다만 적외선으로 빛을 방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눈에는 빛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온도가 낮은 아이는 적외선 조금 방출, 적외선 조금 방출. 그리고 온도가 높은 아이들은 적외선 많이 방출, 많이 방출. 네. 요 포인트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요 포인트, 조금 방출, 많이 방출. 그런데 적외선에서는요, 온도가 낮은 아이들, 그러니까 높은 구름이에요, 높은 구름. 그리고 온도가 높은 구름, 그리고 이건 낮은 구름. 여기에서 뭐가 높은 거냐, 뭐가 낮은 거냐, 이거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고도예요, 고도. 고도 또는 높이, 높이, 높이. 자, 자, 혼동하지 마세요. 결론부터 적어 드릴게요. 고도가 높은 구름은요, 적외선이 밝게 보입니다. 고도가 낮은 구름은요, 네, 어둡게 보인대요. 요번 개떡 같은 소리죠. 잘 보세요. 조금 방출한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밝게 보인대요. 많이 방출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어둡게 보인대요. 이게 뭔 개떡 같은 소리야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방출한다는 얘기는 빛이 조금밖에 안 나온다는 거니까 어둡게 보여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찾고 있는 거냐면 구름을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그것도 어떤 구름이냐면 비가 올 구름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름 높이 낮은 거 찾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적외선에서 밝게 보이는 거, 원래 밝게 보이는 아이는 고도가 낮은 구름이에요. 온도가 높으니까. 저 아이가 원래 밝게 보여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 밝게 보인다, 어둡게 보인다라는 것은 반전 처리를 한 거라고요. 반전 처리. 그러니까 컴퓨터로 영상을 찍는 거니까 색깔 밝은 거 어둡게 처리하고 색깔 밝은 건
색깔 어두운 거는 밝게 처리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 비가 올 구름 찾는 작업을 좀 더 쉽게 하겠다는 얘기죠. 위성 영상은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자, 비가 올 구름 체크해 줄게요. 여기 밝게 보이는 거. 가시광선 밝게 보이는 거, 적외선 밝게 보이는 거. 이게 비가 올 구름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밝게 보이는 걸로 이제 전환을 시켜준 거예요. 네. 그게 여기에서 요렇게 한 줄 한 줄로 나온 거예요. 한 줄 한 줄. 지금 오른쪽에 그림을 그린 거, 이 얘기가 저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가시광선은 당연히 태양이랑 관계가 돼 있으니까 야간에는 관측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특징이 있고요. 적외영상이라는 것은 낮밤에 관계없이 24시간 관측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 가시영상하고 적외영상은 조금 난이도가 있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조금 책을 넘기면 몇 페이지가 있냐. 잠시만요. 책을 넘기고 있는 중입니다. 네, 130페이지 4번 먼저 보고 넘어오실게요. 130페이지 4번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했어요. 네, 풀었어요. 네, 풀었어요.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에서 가시 영상이 있고요. 적외 영상이 있는데 가시 영상의 모습이 보이고 있죠. 네, 이거는 낮에 촬영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가시 영상에서 밝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적외 영상에서도 밝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약간 조금 적외 영상은 이쪽 부분, 아래쪽 부분, 그리고 여기 세로 부분, 여기 이렇게 있는 부분들이 밝게 보이네요. 여기가 진짜로 두꺼운 구름들이 있는 곳이고 이제 나머지 적외 영상에 있는 부분들은 조금 어둡게 보이는 거다. 그러면은 이제 구름이 좀 얇은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두꺼운 구름들이 많은 모습. 우리나라에 있는 지역들, 우리나라, 네, 뻥 뚫려 있는 것처럼 보이죠? 구름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가는 가시 영상이기 때문에 24시간 틀렸고요. 가는 구름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반사를 잘하니까 밝게 보인다. 맞는 얘기고요. 나는 고도가 낮은 구름일수록 더 밝게 보인다 라고 얘기하는 거 틀려서 정답은 니은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 간단한 정보들만 나와 있는 거고요. 예, 여러분들하고 이제 보려고 했었던 이유는 가시 영상이 보이네? 그러면 이게 낮이구나 라고 하는 거 잠깐 같이 보려고 이렇게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고기압과 난시 이렇게 살펴보면은 저기압의 날씨를 이제 주로 이제 구름이 생기는 날씨, 고기압의 날씨를 이제 주로 맑은 날씨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고기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기단이랑 굉장히 많은 관련이 있어요. 기단이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딱딱 이렇게 나눠가지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남북으로 나눈다라고 하면은 북쪽은 추운 지역, 남쪽은 따뜻한 지역. 그리고 우리나라 경계로 동서로 나눈다라고 했을 때 서쪽은 좀 건조한 지역, 대륙 지역이다 보니까 동쪽은 이제 바다가 많이 위치하고 있어서 네, 좀 스늘한 지역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베리아 기단이 있고 오호츠크의 기단이 있고 양쯔강 기단이 있고 북태평양 기단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그림을 그릴 때도 약간 양쯔강 기단의 모습을 보세요. 다른 기단에 비해서 작잖아요. 양쯔강 기단은 굉장히 소규모 기단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는 편서풍의 이동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까? 이동 당함. 굉장히 작아. 꼬꼬마 기단이에요. 그러니까 편서풍이 분다? 그럼 이동해. 밀린다, 밀린다, 밀린다. 이렇게 점점 밀려가는 거예요. 근데 기단이라는 말 그 자체를 보면은 기단, 공기들이 단체로 모여 있다. 공기들이 모여 있다. 한 지방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 지방의 온도, 그 지방의 습도들이 이제 닮아간다는 거지. 시베리아 쪽은 한랭 건조하고요. 예, 북태평양 기단이 있는 북태평양 지역은 온도가 높고 굉장히 다습한 지역이에요. 어. 그래서 우리가 저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주면 좋고,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주는 계절, 요거를 기억을 하는데, 양쯔강 기단이 봄, 가을이에요. 그러니까 봄, 가을에 우리는 주로 이제 양쯔강 기단의 영향을 받으니까 조그만 꼬꼬마 기단이 와서 지나가고, 와서 지나가고, 와서 지나가고. 그러니까 봄, 가을에 따뜻했다가 시원했다가 따뜻했다가 시원했다가 이렇게 날씨가 반복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양쯔강 기단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북태평양 기단과 오호츠크의 기단이 이제 충돌을 할 때인데 그때가 이제 초여름 장마철이에요. 생각을 해보면 지금 얼마 전까지 우리 뭐 그쪽 지역은 어떻게 따뜻한지 더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그 얼마 전까지 시원하거든요. 시원했거든요. 근데 그때가 이제 오호츠크의 기단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초여름 시절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지금 왠지 따뜻한 아이들이 막 밀려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 오늘 낮에 한참은 더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오호츠크의 기단이 자리 잡고 있는데 북태평양 기단이 자꾸 밀려오네. 따뜻한 공기가 자꾸 오네. 이렇게 공기의 세력들이 충돌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단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에서 영향을 끼쳐주는 건데 그 지역에서 영향을 끼쳐주는 게 항상 1년 365일 똑같은 기단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단이 참 침범할 수 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재가 어느 책상에 앉았는데 지훈이가 와서 그 책상에 앉고 싶으니까 자리를 자꾸 뺏으려고 해. 그러면 그 둘 사이에 마찰이 있겠죠. 신경전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육체적으로 다툼이 있을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런 것처럼 자리를 가지고 싸움을 한다는 거지. 근데 기단도 똑같아요. 기단도 어느 기단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럼 다른 기단이 그 지역을 차지하려고 하면은 영향이라는 것을 주려고 하면은 그 지역을 차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다른 기단들끼리 충돌이 발생을 한다. 그게 다음 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한참 뒤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선이라는 겁니다. 공기와 공기가 만나서 싸우는 거예요. 전선. 그런 것들까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오호츠크의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 충돌을 할 때 장마철이 돼요. 왜? 오호츠크의 기단, 한랭, 다습, 북태평양 기단, 고온, 다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린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고, 그리고 여기 기단의 이동과 병질 중에서 요거 하나는 기억해 주면 좋아요. 요거. 이게 어떤 거냐면 차갑고 건조한 기단 가장 대표적인 게 시베리아 기단이에요. 시베리아 기단. 그런데 겨울에 이제 중국 땅에서 우리나라로 오게 돼요.
흘러 이제 오다 보면은 따뜻한 바다,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있는 바다 황해를 건너게 되는데 뭐 황해를 건널 때 이제 황해가 시베리아 기단에 비해서 따뜻하단 말이죠. 그래서 따뜻한 바다에서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아. 그러니까 아래쪽은 따뜻하고 위쪽은 차가움. 그 문제가 뭐냐면 아래쪽이 따뜻하면은 밀도가 작아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 공기는 따뜻해지면 부피가 팽창되죠. 그러니까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니까 밀도가 작아지는 거야. 밀도가 작아지게 되면은 상승하게 되는 거지. 상승하면은 정난운. 이게 저군형 구름이에요. 저군형 구름 중에 대왕. 제일 크게 저군형 구름이 되면은 정난운. 그래서 강한 상승기류가 발생하다 보니까 저군형 구름이 생성이 돼서 네, 시베리아 계단 안 그래도 차가웠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폭설이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처가가 이제 전북 부안인데 전북 부안에 이제 와, 그 겨울에 잠깐 놀러 갔는데 이제 정말 전날에 눈이 하나도 안 왔었는데 그 다음 날에 눈이 무릎 정도인가? 무릎 정도인가 허벅지까지인가 그 정도 와가지고 차가 못 나가는 상황에서 선생님이 그 삽으로 눈을 떠서 나왔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서울에는 와야 되니까. 부안에서 그렇게 눈이 많이 온 거를 봤는데 그 지역이 이제 서해안 지역이거든. 서해안, 뭐 군산, 부안, 뭐 목포, 뭐 이런데 눈 내리면 한 번 눈 내리면 엄청나게 퍼부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눈 내린다, 폭설 내린다라고 하면은 발목, 뭐, 뭐 여러분들 많이 봐봤자 강원도 사시는 분 아니면은 그 무릎 정도 눈 오는 거 많이 못 보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만큼 눈이 내리더라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서해안의 폭설이라는 것은 진짜 눈이 많이 내리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 이런 고기야 이 날씨는 얘기할 게 기초 정보가 진짜 많아. 너무 많아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끝이 없어. 지금 몇 페이지 넘어왔나? 두 페이지? 그것도 지금 한 페이지는 거의 그림이 절반이었잖아요. 이런 것만큼 여러분들이 좀 기초 지식을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이제 고기압의 종류, 정체성 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인데 아까 잠깐 언급은 했지만 한 장 전에 보면은 양쯔강 고기압, 양쯔강 기단이라고 하는 아이 크기 자체가 조금 차이가 난다고 얘기했잖아요. 꼬꼬마 고기압, 꼬꼬마 기단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로 고기압의 종류로 시베리아 고기압, 북태평양 고기압, 오호츠크의 고기압, 양쯔강 고기압 이렇게 기단이 거의 기압으로 바뀐 거는 그 지역에 있는 공기가 우리나라까지 오기 때문에 그걸 고기압으로 본다는 거죠. 실제로 고기압이 위치하고 그런 것처럼 시베리아, 북태평양, 오호츠크의 지역에 있는 공기들은 이동하지 않으면서 그 지역이 확장되면서, 네, 확장되면서, 확장되면서 영향을 준다. 을 준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동성 고기압은 확장이 아니야. 조그만 꼬꼬마 고기압이에요. 조그만 꼬꼬마 고기압이 그냥 바람에 둥둥둥둥둥 떠다니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날씨를 잠깐 살펴보면은 네, 겨울철 일기도 보세요. 겨울철 일기도 처음에 네, 여기에 굉장히 큰 고기압이 위치하게 되고 이 세력이 이렇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철 일기도 보면 여기에 저기에 고기압이 있고 이렇게 영향을 준다는 거지. 그래서 여름철 일기도와 봄철 일기도는 확실하게 차이가 나요.
어떻게도 이야기하냐면 겨울철 일기도는 남고북저라고 이제 북고 남저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 여름철 일기도는 남고 북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는 겨울철 일기도는 서고동저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서고동저라는 게 뭐냐면 서쪽은 고기압, 동쪽은 저기압 이렇게 얘기하는 거. 물론 여러분들 오른쪽에 그림을 그릴 건데 이거 방위표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네, 방위표 당연히 아시겠죠? 북쪽, 남쪽, 서쪽, 동쪽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 가끔씩 모르는 분이 있으셔서 네, 한번 보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봄, 가을철에 양쯔강 고기압이 영향을 준다고 했잖아요. 여기 꼼꼼한 고기압들 바람에 밀려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 겨울철 일기도는 요만큼이 고기압이고 이 여름철 일기도도 요만큼이 고기압이야. 그러니까 뭐 이 일기도를 맵이라고 한다면 맵 절반이 고기압인 거지. 여름철 일기도 겨울철 일기도. 근데 봄, 가을철 일기도 봐요. 꼼꼼하잖아. 진짜 꼼꼼하. 그러니까 저게 편서풍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더 특징 얘기해 줄게. 자, 봅시다. 겨울철 일기도, 여름철 일기도. 겨울철 일기도랑 여름철 일기도랑 누가 더 기압이 더 높아요? 라고 따지면 기압이 더 높은 아이는 네, 예, 수치만 자꾸 바라봐 주시면 돼요. 겨울철 일기도 1056, 여름철 일기도 1016.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것이 기압의 단위인데 단위인데 누가 더 높냐고요? 1056이잖아요. 1056이 훨씬 더 높고 그로 인해서 겨울철 일기도는 이렇게 기압선들이 촘촘해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바람이 세다. 바람이 세다. 여러분들 사시면서 겨울철에 바람이 센가 여름철에 바람이 센가 태풍 제외하고요. 태풍은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니까 태풍 제외하고 언제 바람이 셌었지? 라는 거 생각해 보면 겨울철에 바람이 셌었지. 이거 확인할 수 있죠. 네. 우선 바람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했고요. 네. 고기압에 대해서 문제 조금 풀어보고 가볼게요. 뒤쪽에 몇 번 문제냐면요. 2번 문제하고요. 130쪽 2번 문제, 7번 문제, 그리고 11번 문제 요거 3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번, 7번, 10번 다 푸시면 다 푸셨다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다 했습니다. 네. 다 했어요. 네. 윤재님 여기 이야기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네. 모르는 거 있습니까? 태풍 부분에서 태풍 부분에서. 네.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왜 이렇게 자세하게 하고 들어가냐면 여기서부터 자세하게 짚고 들어가야 나중에 뭐 온대저기압이나 태풍 뭐 이런 내용들을 들어갈 때 실수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지금 굉장히 디테일하게 짚어가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좀 네.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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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같이 보시면 그림은 북반구 지역에서 하강기류와 상승기류가 생기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하강기류가 생기고 있는 지역은 밑에 모습 보시면 바람이 불어져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상승기류가 생기고 있는 지역은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걸 보면은 네, 고기압과 저기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기압 보시면 가는 주변보다 기압이 높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바람이 이제 수평 방향에서 불어 나가는 거지. 그래서 기억 맞고요. 가에서 하강 기류에 의해서 공기가 압축이 된다. 기압이 높은 곳으로 오니까 압축이 일어나지. 근데 자기가 압축을 하다 보니까 열 에너지가 이제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상승한다. 니은 맞고요. 나에서는 온도가 내려가요. 왜? 위로 올라가면은 팽창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열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팽창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온이 하강하고요. 상대적으로 습도가 증가하게 돼요. 네, 기온이 하강해서 습도가 증가하는 겁니다. 정답은 5번 맞는 내용. 정답은 다 맞았습니다. 자, 7번에 보시면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1월, 2월, 3월이네요. 시베리아 기단 그리고 B 기단 3, 4, 5월에 이제 어느 기단? 양쯔강 그리고 B는 여기 뒤쪽에 9월, 10월에도 잠깐 작용합니다. 그리고 5월, 6월, 7월 초여름 지역이죠. 지금 현재 오호츠크 해 기단을 이야기하고 D 기단 같은 경우에는 북태평양 기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A는 한랭건조한 기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네, 맞고요. B 기단은 양쯔강 기단 맞고요. A와 D 기단은 네, 시베리아 기단, 북태평양 기단. 어떻게 1, 2, 3월 기단하고 7, 8, 9월 기단하고 온도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답은 3번이 옳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각 월별로 그래도 어느 기단이 영향을 끼치지? 이런 것들 잘 살펴주시면 좋겠고 여기에서 요때 오호츠크의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 요 두 기단이 충돌하고 있는 지역 요 충돌하는 때 이런 것들 잘 기억해 주시면은 장마가 절에서 생기는구나 라고 하는 거 같이 연관돼서 기억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11번 여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고기압이 있네. 쭉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면은 시베리아 기단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시베리아 기단 겨울철이랑 영향이 있는 거 살펴보시면 네, 여기 4번 강한 북서 계절풍 기온이 매우 낮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기초 내용 살펴봤고요. 온대저기압으로 한번 넘어가면 너무 넘어가. 한번 넘어가면은 너무 넘어가요. 온대저기압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책 페이지는 몇 페이지냐면 122페이지입니다. 온대저기압 이야기하고 이제 끝이 날 것 같은데 온대저기압에서 우리가 이제 온대라는 말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네, 윤재 마이크 열 수 있어요? 네. 지금 위치가 어딥니까?
저요? 네. 위치를 어떻게 말해요? 위치는 어디야? 말할 수 있는 위치예요? 우리나라의 서쪽? 아니. 아니, 너의 위치. 자, 말할 수 있는 위치인가 싶어가지고 그냥 얘기를 했고. 아, 온대조기압이 어느 위치인지, 온대가 어느 위치인지 그거 얘기한 거야? 아니요. 어, 우리나라의 서쪽? 서쪽은 어디야? 모르겠다. 우선 그냥 한번 물어볼게요. 온대가 어디예요? 온대가 온대적이야. 온대가 어디냐고요? 오른쪽? 아니, 그냥 온대. 온대. 온대가 뭐지? 따뜻한 공기가 따뜻한 공기가 있는 거. 요렇게 그냥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온대라는 거는 이제 그림으로 그래 살짝 그려보고자 하면은 여기 밑에 있는 지역, 위에 있는 지역을 각각 열대, 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이가 온대예요. 그러니까 온대라는 것은 따뜻한 공기가 있는 지역, 그리고 차가운 공기가 있는 지역, 그걸 이야기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온대는 열대의 영향도 받고요. 뭐니? 한대의 영향도 받는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온대라는 것은 두 개의 공기가 서로 충돌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개의 공기가 동시에 영향을 줄 때, 네. 동시에 영향을 줄 때, 요 말은 수렴을 할 때. 자, 이 말은, 수렴이라는 말은 저기압일 때. 그러니까, 온대저기압이라는 말은, 어, 온대저기압이라는 말은 그냥 당연하게 온대라는 지역에서는 뜨거운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충돌을 한다. 그러니까 저기압이 발생을 한다. 저기압이 많이 생기는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온대저기압에서는 주로 서로 다른 공기들이 충돌을 많이 하는 거, 전선과 전선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좀 이따 저 그림은 다시 그려줄 건데, 전선이라는 것이 생길 때 우리는 무엇을 전선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서로 다른 공기들끼리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따뜻한 공기도 있고요, 차가운 공기도 있는데, 어떤 곳에서는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따뜻한 공기가 내려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공기가 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네, 한랭전선이다, 온난전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공기와 공기는 그러니까 부피를 가지고 있으면서 부딪히니까, 네, 부딪히고 있는 면이 생기게 돼요. 그게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전선면, 여기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 전선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부피와 부피, 이 아이들이 전체가 만나는 거고, 전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쪽이에요. 여기 땅과 만나는 쪽. 전선면이 땅과 만나는 쪽, 이렇게 비유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같은 경우에는 한랭전선은 차가운 공기가 파고드는 거야. 온난전선은 따뜻한 공기가 미는 건데 밀도가 작으니까 위로 올라가면서 밀 수밖에 없어. 위로 올라가면서 민다는 것은 네, 찬 공기처럼 아래를 파고들면서 밀지 않기 때문에 미는 힘이 약해요. 미는 힘이 약하다. 그러니까 느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전선 이동 속도는
한랭과 온선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두 개 중에 빠르다, 느리다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한랭 전선 같은 경우에는 바로 찬 공기가 밀기 때문에 빠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온난 전선은 스무스하게, 그러니까 따뜻한 공기가 위쪽으로 쓱 밀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미는 힘은 약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찬 공기가 한랭 전선에서는 파고들었기 때문에 따뜻한 공기가 급하게 올라가. 좀 더 굵게 해볼까? 급하게 올라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랭 전선에서는 높은 구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군형 구름. 온난 전선에서는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충운형 구름이 보통 생깁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저군, 정난운 또는 권운, 권충운, 고충운, 난충운 이런 명칭들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기억은 하진 않아도 괜찮은데 그냥 저런 구름들이 저군형 구름이라고 하는구나. 권운, 권충운과 같은 구름을 우리는 충운형 구름이라고 하네. 그냥 그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강수구역이 중요한데 강수구역은요. 네, 전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뒤쪽에 구름이 생기다 보니까 뒤쪽이 비가 내려요. 네, 그래서 한랭전선은 전선의 뒤쪽에 정난운이니까 소나기성 비. 굉장히 굵은 빗방울인데 좁은 지역에 내려요. 여기 딱 모습만 봐도 여기는 폭이 얇고 여기는 폭이 넓죠. 그런데 두께는 두껍고 얘는 두께는 얇죠. 그래서 충운이 있는 지역에서는 온난전선의 앞쪽, 온난전선의 앞쪽에는 충운형 구름이 있어서 굉장히 넓은 지역에 구름이 상승을 별로 못하니까 조그만한 비가, 그러니까 여기에 이슬비라고 적어주셔도 좋아요. 이슬비가 아주 조그만 비가 계속 뿌려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랭전선에서는 정난운이 있으니까 뒤쪽에 소나기가 엄청 내린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이제 한랭전선, 온난전선 두 개의 위치를 살펴볼게요. 온대적이야. 아직 오른쪽에 이제 적혀 있긴 한데, 자, 온대라는 말이 한대와 열대 사이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대의 영향을 받고 열대의 영향을 받을 때 온대에는 저기압 L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요 아이를 이제 살펴보다 보면은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기와 공기가 차가운 공기, 따뜻한 공기가 뭐 같이 이제 수렴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쪽에 저기압이 생기는 거야. 저기압에서는 공기가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파고들고 있죠? 여기 한랭 전선이 생기고요. 그러니까 온대적이야. 이쪽에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고 있죠. 여기에 온난 전선이 생긴다는 것이 온대적이야. 온대는 저렇게 전선의 모습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온대적이압의 모습이 한랭, 온난, 한 저런 모습을, 그러니까 전선이 생길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한 대의 공기, 열대의 공기가 수렴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온대저기압은.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북동에서 남서풍에서 북서풍, 또 남동풍에서 이제 남서풍 이런 이야기가 바로 여기 얘기예요. 자, 그냥 한랭 전선이다, 온난 전선이다 그런 거 구분 안 하고 생각을 해봐요. 이 아이는 저기압이잖아요. 저기압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온다고요. 그러면 이 아이의 저기압의 움직임을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바람이 부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어차피 저기압은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위치가 온난 전선이 이쪽이어서 남동풍에서 남서풍으로 바뀌는 지역 사이에 있네. 그리고 남서풍에서 한랭전선은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바뀌는 그 지역 사이에 있네. 라고 하는 거. 요거를 기억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풍향이 이렇게 남서풍에서 북서풍, 남동풍에서 남서풍 이렇게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폐색전선이라는 것은 속력이 차이가 나니까 빠른 아이가 느린 쪽이랑 겹쳐져서 형성되는 전선을 폐색전선이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 요 폐색전선 때문에 이번 고3 6월 모의고사 때 이제 못 푸신 분들이 꽤 있을 수 있어요. 자, 뒤쪽에 폐색전선이 생기는 거 한번 볼게요. 여기, 요거. 오른쪽에 폐색전선 발달 요거 보이시죠? 여기에서 모습 보이시면은 요렇게 길게 뻗어서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삼지창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이게 저기압이 있고 온대저기압이 발달된 초기 모델이에요. 초기. 그리고 후기. 폐색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이제 겹치는 지역이 있는 거지. 저기압에서 겹치는 지역이 있고 요렇게. 네, 이제 구름이 생기는 지역을 좀 표시를 해보면 여기에서 구름이 생기고 온난전선에서도 구름이 이렇게 생겨요. 넓은 지역에. 그리고 이쪽에 저기압이니까 여기에 동그랗게 구름이 생기죠. 어쨌든 전체적인 모습이 이런 모습인 거예요. 이 아이는 이렇게 시옷자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폐색이 된 순간부터 구름의 모습이 어떻게 좀 바뀌느냐. 네, 여기 한랭전선의 뒤쪽에 한랭전선의 뒤쪽에 구름이 있고요. 온난전선의 앞쪽에 구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폐색전선이라고 하는 곳에 구름이 이렇게 생기고 있는 거. 그리고 저기압 중심에는 구름이 조금 더 두껍게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시옷자 모습을 갖고 있는 거지. 근데 이제 둘의 시옷자 모습이 조금 다르죠. 뭐 초기에는 A 모델이라고 할까? A형 구름 같고 뒤에 훅이 폐색되고 있을 때는 시옷형 모습. 근데 저게 진짜 이번에 폐색전선이 많이 된 구름이 나왔었어요. 어떤 구름이냐면 구름만 따져봤을 때 이렇게 꼬여가지고 이렇게 있는 구름. 이게 왜 이런 구름이 됐냐면 여기가 저기압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꼬여지고 있는 저기압의 모습이 나온 거야. 이거 지금 뭐 얘기하는지 아냐면 저 그 6월 모의고사 8번 모습 그대로 보시면 돼요. 이건 폐색이 많이 진행된 상황이에요. 이거 나중에 이따가 6월 모의고사 8번 보고서 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폐색전선이 바로 그런 거다. 근데 보통 폐색전선이라는 것은 온대저기압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정체전선은 초여름에 우리나라 어느 공기가 영향을 끼쳐주고 있냐면 북태평양 기단하고 오호츠크의 기단하고 서로 충돌할 때 발생되는 거 이런 것들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온대저기압은 중요한 거 하나 더 이야기해 주면 온대저기압은 두 개의 다른 공기가 충돌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온대저기압에서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찬 공기 쪽에 이렇게 무게중심이 쏠려 있게 돼요. 근데 이 무게중심이 처음에는 같은 동일선상에 의해 있었지만 공기가 섞이다 보니까 찬 공기는 밑으로 내려가서 아래에 위치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온대저기압에서 중요한 거는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아래에 파고들게 되니까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면서 온대저기압의 파동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게 온대저기압의 주요 에너지 원 중에 하나예요. 물론 공기가 수렴도 하지만 공기가 수렴을 하니까 나중에 파동이 생기는 부분, 그런 부분 이야기할 때 저렇게 에너지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서 보시면은 온대저기압의 발생과 소멸. 한랭전선이 뒤쪽에 있네. 한랭전선이 온난전선을 따로 잡네. 점점 폐색이 시작이 되네. 폐색이 발달되면은 여기에서 그림을 그린 것처럼 구름의 모습이 A형에서 C자 모양이 되네. 점점 더 폐색이 심하게 되면은 저기압 중심부가 달팽이처럼 꼬여 있게 되네. 이렇게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네, 온대저기압 주변의 날씨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온대저기압은 어차피 요거 저기압의 진행 방향이 편서풍 서쪽에서 바람이 계속 불어. 그렇다 보니까 구름의 이동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A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은 온난전선이 통과하고 시간이 좀 지나면 한랭전선도 통과하는구나. 그래서 온난전선의 날씨, 한랭전선의 날씨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해 보는 곳이 바로 저 A 지역이고요. C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바람들이 다 지나갔으니까 온난전선의 영향 안 받고 한랭전선의 영향은 이제 더 이상 안 받는다. 지나갔으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네, 나중에 요 내용은 천천히 살펴봐 주세요. 일기예보는 여기에서 일기예보가 어떻게 일어난다 일기도를 분석을 해서 일기예보를 한다 이런 것들은 그냥 한 번쯤 읽어보시면은 기본 소양으로 좀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앞에서 이야기 안 했었던 것이 이제 기상 레이더 관측인데, 이게 성격을 좀 나눠보면은 기상 위성은요 구름의 양을 체크하는 거고요. 기상 레이더는 빗방울의 양.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구름을 아무리 많이 체크를 한다고 하더라도 멀리서 구름만 보는 거기 때문에 구름에 실제적으로 물방울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못해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내릴 것 같은 구름을 찾을 수는 있으나 비가 실제로 많이 오고 있는지는 모르니까 지상입니다. 지상에서 기상 레이더를 다다다다다다다 이제 전파를 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부딪혀오는 빗방울이 많다면, 부딪혀오는 전파들이 많다면 빗방울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비가 실제로 많이 오는지 적게 오는지 강수량이 얼마인지 그런 것들을 체크해 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일기도에 사용되는 기호 이것을 살펴보면은 비는 점, 눈은 이렇게 되는 거, 소나기가 이렇게 비에서 많이 온다라고 하는 표시가 있다면 소낙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눈 그리고 이렇게 삼각형 그리면은 소낙눈, 폭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것도 기억해 주면 되고, 뇌우도 쉬워요. 뇌우 번개 치는 거 자라라라. 안개는 석삼자 비슷한 거 그리면 되고. 네, 여기에서 불분명 요거 하나만 체크를 해주면 이거 안개입니다. 안개. 네, 안개가 끼었을 때는 하늘에 있는 구름을 볼 수가 없잖아요. 구름이 없으면 0, 구름이 너무 가득 차 있으면 10 이렇게 체크하는데 불분명은 볼 수 없다는 얘기니까 안개가 끼어서 보지 못하는 경우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고요. 풍속은 긴 거 하나는 5m/s, 짧은 거 하나는 2m/s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네, 알아요. 네, 여기에서 280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요거는 중요한 체크입니다. 네, 중요한 체크인데 요거는 수치를 어떻게 체크하는 거냐면 280 이렇게 체크를 하면은 중간에 점을 찍어요. 소수점 하나를 점 찍는 게 우선 첫 번째.
두 번째로 이 앞에 요 앞에 9가 들어가거나 10이 들어갈 수 있어요. 9가 들어가거나 10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뭘 넣는지는 이제 결정하는 것이 1013이라는 숫자에 비슷한 가장 가까운 숫자를 찾는 거지. 첫 번째 928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1028이 있을 수 있어요. 자, 928, 1028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누가 더 가까운가? 라고 하면 1028이 더 가까워요. 그래서 여기에 기압을 1028이라는 숫자로 읽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기압을 읽는 거 나중에 여러분들 기압선에 기압을 제대로 체크를 안 해주고 요런 일기 기호로 체크를 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3월달 모의고사 보면은 충분히 그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기압을 어떻게 이렇게 측정할 수 있구나, 표시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온대저기야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책 내용 차근차근 살펴보시면서 몇 페이지까지 풀어보시면 좋겠냐면 133페이지까지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번에 이제 태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네, 지금까지 했었던 내용 잘 기억해 주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나중에 네.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